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좀 겨울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차네요.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바람이 장난이 아니게 차더라고요.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주위에 보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그런 편이고요. 원래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찍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벌써 다 갔네요. 다 갔고 이제 또 2025년이 며칠을 남지를 않았습니다. 뭐 보통 저희들은 겨울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1월, 12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도 해주시고 계약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공사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좋고 더 합리적인 건축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뭐 일단은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아마 수주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좀 주택백화점의 좀 더 도약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은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오진 않는데 의외로 또 이걸 자꾸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냥 꾸준하게 찍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떤 분이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미국 뉴욕에다가 집을 좀 짓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 한 2,500만 원씩 합니다. 집 짓는데. 그러니까 뭐 아마 한국 업체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건축 비용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가 아직까지도 계산을 좀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튜브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든지 페이스북이든지 이런 SNS의 장점들도 많지만은 단점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정보를 좀 필터링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즉 스스로 건축이나 주택의 비용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지 어떤 영상을 보면 저 사람은 말을 하는 게 보니까 제대로 된 말이다. 아니면은 저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판단의 기초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저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목조주택을 평당 뭐 300만 원, 400만 원에 짓는다 그러면은 다 사기입니다. 그는 지울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지울 수가 없고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보통 두 가지겠죠. 별도 공사가 무지하게 많거나 뭐 빠진 게 뭐 포함된 것보다 빠진 게 더 많거나 아니면은 주택의 스펙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경우 뭐 벽지도 제일 싸구려 벽지에 창호도 이중창 중에서도 제일 싸구려에 외장 마감재 지붕 마감재 제일 싸구려를 하면은 그 가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은 짓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런 주택은 짓질 않습니다. 왜? 시공하고 나자마자 하자 생기거나 컴플레인 나오는 게 뻔한데 사실 AS라는 걸 저희들은 별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 AS만큼 골치 아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을 때 제대로 된 주택을 좀 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주택의 건축 비용에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일단 뼈대입니다. 그죠? 자, 골조가 뭐 경량철 골조다. 아니면 목조다. 철근 콘크리트다. CLT다. 펄라이트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일단 저렴한 건 일단은 경량철골조가 제일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조죠. 저희들은 사실은 경량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나 근생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시공을 하지만 주택은 가급적이면은 경량철골 주택은 시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목조주택이 저희들이 제일 핵심이고요. 그러면 목조주택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보시는 패널들이 두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2x6, 2x8, 2x10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벽체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건축 비용은 높아집니다. 왜? 구조목이 비싸지고 단열재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일반적으로 2x6를 제일 많이 사용하지만은
강원도 같은 이런 곳에는 2x6로는 모자라죠. 그래서 외단열을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벽체를 좀 두껍게 해서 단열을 제대로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조의 종류 그리고 그 골조의 두께에 따라서 건축 비용이 변한다는 거. 그다음 창호, 골조, 그다음 창호. 창호를 이중창을 쓸 수도 있고 삼중창을 쓸 수도 있고 이중창 중에서도 삼중창 중에서도 브랜드가 있는 거, 브랜드가 없는 거 사제품들 그리고 뭐 삼중창 중에서도 시스템 창호 중에 독일 창호 제일 비싼 것들 저희들은 대부분 다 독일 창호를 쓰니까요. 이런 창호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창호의 그 비중에 따라서 창호가 되게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일반적으로 좀 건축 비용이 많이 드는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벽체보다는 창호가 비싸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처음부터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제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설계를 할 때 그 비용을 가급적이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은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목조를 하시고 싶다. 그까지는 괜찮죠. 근데 목조 주택인데 벽체는 두껍게 하고 창호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버리면은 그 예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부분을 제가 상담할 때 설명을 드리고 그걸 갖다가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제 주택의 골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밖에서부터 한번 해보죠. 지붕 마감재.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징크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수입산 기와 같은 거는 비싸죠. 그죠? 그래서 지붕도 그러니까 뭐 주택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붕 마감재도 더 양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건축 비용에 좀 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외장 마감재. 외장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코플렉스, 징크, 뭐 우드루바, 시멘트 사이딩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고 저렴한 자재죠. 그런 것들은 건축 비용을 뭐 아끼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뭐 타나목, 합성목 사이딩, 세라믹 사이딩 이런 것들은 앞에 말씀드린 자재들보다는 가격이 높습니다. 그게 주택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량은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비용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내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뭐 저희들은 실크 벽지 도배를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실크 벽지를 하실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평균 건축 비용이고 거기에서 이제 도장을 하시게 된다. 도장 중에서도 뭐 친환경 고급 페인트 같은 거 쓰게 되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편백하시겠다는 분 있고 자작하시겠다는 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욕실이나 화장실에 들어가는 독이라든지 수전이라든지 그리고 타일이라든지 뭐 타일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근데 막 수입산 타일 중에 폭이 좀 넓은 것들, 뭐 이태리산 이런 것들은 비싸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포슬린 타일 같은 것들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그 주택백화점에 상담을 하실 때 제가 작성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걸 작성을 다 해서 저희 설계팀, 시공팀에다가 넘겨 드리면은 설계를 할 때 이 내용을 반영을 하고 건축 비용을 어느 정도 추산을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산이 많으시면은 뭐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10분 중에 9분은 예산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부분은 취하고 어떤 부분은 포기할 것인가 이런 거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신 분 중에서는 저는 패시브 하우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열이나 방음이나 이런 것들만 패시브 하우스 수준으로 하면 되지 굳이 열회수 환기 장치는 넣을 돈이 없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예산에 맞춰서 어떤 주택을 시공하겠다는 개념이 딱 서 있으신 분이죠. 그런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하기에 되게 편합니다. 근데 열회수 환기 장치가 보통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다가 뭐 지열 보일러 같은 거 들어가면은 자부담하면 또 천몇백만 원이 들어가고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 양평에 옥천리 쪽에 지은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주분이 처음에 어제 상담하신 분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 패시브하우스 짓고 싶은데 열회수 환기장치 넣을 돈 없습니다. 그냥 집 따뜻하게만 지어주십시오.
단열 잘 되게 방음 잘 되게 그렇게 지어드리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뭐 연료해수 환기 장치나 지열 보일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이브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벽체는 뭐 최소한 단열재 250 이상, 250, 300 그리고 창호는 독일 창호 이렇게 넣으면은 집 따뜻합니다. 물론 이제 연료해수 환기 장치가 들어가면 온도 습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우리 건강에도 좋은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은 없는 돈을 빚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갖다 빚을 내실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게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건축주님들의 예산에 대한 그런 융통성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은 존중하고 시공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외로 저희들이 250T, 300T짜리 패시브하우스를 연료해수 환기 장치가 없이 시공한 곳도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니까요. 간단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건축 비용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골조의 종류 그리고 정해진 골조가 있다면 그거의 두께, 창호, 그리고 지붕 마감재, 그리고 내장 마감재, 그리고 외벽 마감재 이런 거에 비해 이런 거에 선정하는 거에 따라서 건축 비용이 쉽게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는 그보다 더 많은 비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얼마예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저희들이 답을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면 저렴한 기준으로 답을 해드리면은 예전에 내 이 비용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라고 말씀하실 거고 높게 말씀드리면은 아예 거기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니까요. 그게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하나하나 전부 다 벽체, 창호 전부 다 이렇게 잘 협의를 하셔서 선정을 하시면은 얼마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거는 오늘 토요일이고요. 아마 이 영상은 내일 아침에 제가 올려드릴 텐데 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주중에 바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주말도 상관없으니까 전화 주시고 주말에도 상담하러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은 주중에는 전화가 많아서 그러니까 뭐 주말이 오히려 조용하게 상담하시기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